자,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하나 이글스가 버치 스미스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려왔습니다. 자, 버치 스미스 선수 하나 이글스의 에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미스 선수의 장점과 단점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자, 하나 이글스 팬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스미스 선수를 영입했다라는 구단의 오피셜 발표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자, 기본적인 계약 조건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총액 100만 불 꽉 채웠고요. 계약금 10만 불 그리고 연봉 70만 불, 쉽게 설명을 드려서 보장된 액수가 80만 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9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만으로 32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키가 193, 뭐 나름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예전에 니퍼트 선수처럼 또는 뭐 윌모 폰트 선수처럼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찍어내리는 그러한 스타일은 아니고요. 3쿼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은 릴리스 포인트 느낌보다는 엑스텐션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앞에서 공을 때리는 스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투구 구종을 좀 확인해 보면은요, 빠른 공, 커브, 체인지업, 3피치 피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슬라이더를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자주 사용하는 구종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리고 빠른 공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투수거든요. 이 전체 볼 배합을 확인해 보면은요, 빠른 공의 비율이 7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평균 구속, 메이저리그에서는 93.5마일을 기록을 했고요. 커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볼 배합의 15% 정도, 그리고 체인지업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브와 체인지업 이 두 구종 다 나빠 보이진 않거든요. 스미스 선수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커브와 체인지업을 스트라이크로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볼 카운트 상황에 따라서 볼로도 던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스트라이크가 필요할 때 굳이 빠른 공을 던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는 당연히 스트라이크 존에서 벗어나게끔 유인구 느낌으로 던질 수도 있겠죠. 아마 이 부분이 스미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확실한 변화구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스트라이크로도 던질 수 있고 유인구로도 던질 수 있다라는 그런 커맨드를 갖고 있다라는 점은 스미스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스미스 선수의 이 빠른 공 의존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볼 배합을 뭐 확인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0%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은 스미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포심 패스볼을 던진다라는 점이거든요. 커터도 아직까지는 보여준 적이 없고요. 투심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스미스 선수의 전체적인 이 볼 배합 비율을 보면은요, 다우 코너웍보다는 위아래 피칭을 하지 않을까. 메이저리그에서 스미스 선수의 이 빠른 공의 이 존 비율을 보면은 몸쪽 바깥쪽 뭐 이런 느낌보다는 높은 코스를 공격적으로 구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들, 스미스 선수는 여러분들 뜬공 피처다, 땅볼 유도 능력이 높은 투수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빠른 공을 통해서 높은 코스를 많이 공략한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뜬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KBO 리그에서 뛰면서도 땅볼 유도 능력보다는 아마 뜬공이 조금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한편으로는 뭐 하나 이글스 내야 수비가 조금 불안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물론 뜬공 비율이 높다라는 점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은 KBO 리그에서 뛰면서도 뜬공 비율이 높게 그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부상도 조금 많은 편이었고요. 근데 최근에 이 선발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가장 제 눈에는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시즌 일본에서 뛰면서도 불펜 투수로만 뛰었고요. 최근 스미스 선수의 이 히스토리를 들여다보면은 2019년 시즌 트리플 A에서 15경기 선발 등판 경기가 있었고 92이닝 정도를 소화해 줬거든요. 이 시즌이 어떻게 보면은 스미스 선수의 마지막 선발 시즌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년 시즌 이후서부터는 선발 등판 경험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스미스 선수가 부상 횟수도 조금 많았습니다만은 뭐 그걸 떠나서 하나 이글스에서 뛰면서 정말 152이닝 정도 소화해 줄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 일본에서도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리고 트리플 A에서도 주로 불펜 투수로 뛰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을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투구 메커니즘을 보면은 말이죠. 루친스키 선수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 선수의 커리어를 들여다보면은 작년 시즌 두산 비어스에서 뛰었던 로버 스탁 선수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일단 분명히 장점이 있는 선수이고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최근에 선발 등판 경험이 많지 않았고 과연 이닝 소화 능력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뭐 구위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변화구를 스트라이크로도 또는 볼로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커맨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치지만 않고 잘 버텨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괜찮은 성적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외국인 선수들은 말이죠. 실제로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총액 100만 달러의 영입한 버치 스미스 선수. 내년 시즌 하나 이글스에서 외국인 에이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0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